김포에서 80대 확진자의 아들 부부와 딸 등 일가족 3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심리 방역의 필요성이 함께 늘고 있습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과 박남춘 인천시장이 11일 간담회를 열고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논의합니다. 부평구 청천동 군부대가 떠나고 난 이후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두고 지역사회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계양구 작전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이틀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시는 10일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한 90대 여성과 간병인 5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인 지난 9일에도 이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50대 여성과 입원 환자 8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시와 방역당국은 해당 요양병원 근무자와 환자 등 71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가 나온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들을 자택과 인근 병원 등으로 분산 격리할 계획입니다. 김포에서 확진자의 가족 3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 3명은 하루 전 김포에서 먼저 확진을 받은 80대 환자의 아들 부부와 딸입니다. 먼저 확진을 받은 80대 환자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포시는 이들 가족이 서로 접촉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포 지역 일부 실내 체육시설이 집합 금지 조치를 어기고 영업을 강행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김포시는 실내 체육시설 492곳을 점검한 결과 시설 2곳이 집합 금지 기간에도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포시는 오는 13일까지 체육시설 점검을 이어가면서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체육시설 영업주는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부평구의회 구정 질의에서 청천동 군부대 이전 부지 활용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죠. 이재필 기자, 관련 질의가 최근 인천시가 입법 예고한 조례 때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부평구 청천동에 이제 공병단이 있죠. 현재 이전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군부대가 떠난 이 자리,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이 현재 지역의 주요 이슈 중 하나죠. 네. 앞서 부평구는 해당 부지에 지식산업센터와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지식산업센터 대신에 대형 쇼핑몰을 유치해 줄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죠. 네.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인데요. 그런데 최근 인천시가 개정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개정안은 준주거 지역과 근린상업 지역에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상업시설은 점포는 들어올 수 없게끔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서인데 네. 이 조례안이 이제 실행이 되면 이 지역에는 이제 말 그대로 대형 쇼핑몰은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이는 이제 일부 주민들의 요구와 상반되는 내용인데 때문에 이 조례가 이제 실행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부평구의 어떤 대책은 있느냐, 이런 질의가 이번 구정질에서 나온 겁니다. 관련해서 김유순 부평구 의원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복합문화 쇼핑센터의 유치에 따른 주변 소상공인들의 걱정과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복합문화 쇼핑센터 유치를 기대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유순 부평구 의원의 질의 내용 함께 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부평구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네, 부평구는 인천시의 이제 청천동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 이제 개정안을 적용시키지 말아줄 것을 이제 인천시에 정식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천시는 오는 14일 해당 부지를 지구단위 이제 계획 구역으로 고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 조례가 입법 예고됐으니까 실행까지는 앞으로 시간이 좀 있겠죠. 때문에 조례 공포 전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례안이 아니라 기존 조례안을 적용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물론 이것이 받아들여질지는 당연히 미지수예요. 관련해서 차준택 부평구청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 사업 시행자가 복합문화 쇼핑몰을 포함한 그런 제안을 할 경우 개정된 조례 내용의 그 내용을 고려하고 그 기존 상권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소상공인의 의견 수렴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또 다른 이슈죠. 부평구 십정동의 변전소 이전 문제도 이번 구정질의에서 언급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 부평구 십정동의 이제 주택가에 변전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안 변전소라고 불리는데요. 지난 1974년 만들어졌으니까 약 한 50년 정도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시에는 이제 산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이제 인구 밀집 지역이죠. 주변에만 약 5천 가구가 살고 있고 이 외에도 현재 지금 그 십정 이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지금 현재 들어설 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전자파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역 주민들은 때문에 50년 정도 사용했으면 이제는 옮길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윤택 부평구 의원이 변전소 이전에 대한 그 한전과의 논의를 좀 진행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이제 부평구의 구정질의에서 한 겁니다. 네. 특히 이전 이외에도 변전소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 기금을 한전에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도 했는데 공윤택 의원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현재 주안변전소의 전력량으로 주변 자치단체와 공장들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부평구 특별히 십정동 주민의 희생으로 주변 자치단체의 주민들이 편의가 보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정부 시대에 이러한 사항은 순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네, 부평구 역시 이 변전소의 이전을 바랄 것 같은데 정부 관할 시설인 만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도 이제 구정 질의에서 문제는 인정하지만 현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법령의 근거에 지어진 시설이고 그 변전소가 있는 곳이 십정동 하나가 아니거든요. 때문에 그 변전소를 이전할 법적 근거도 마땅치 않고 사회적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다라는 이런 입장인데요. 특히 지역 주민 지원도 관련법상 시설 규모 345kV 이상의 5개 변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만 이렇게 지원을 하게끔 근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안 변전소는 154kV 그것도 옥내 변전소거든요.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때문에 이제 법령 개정 등 정치권과 함께 풀어나갈 숙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차준택 청장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죠.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변전소로 인해서 지역의 발전은 물론 주민의 안전한 삶의 질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사업 시행 주체인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에 확인해 본 결과 주안변전소의 이전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는 의견이고 이거는 뭐 구청뿐만 아니라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정치권 하고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부평구 구정질의 내용 이재필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심리 방역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울감을 느끼는 원인은 뭐고 또 코로나 블루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코로나19가 지금 국민이 모두 겪는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울감 원인을 좀 살펴보면 이제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제일 큽니다. 벌써 6개월이나 됐는데요. 야외 활동도 못하고 일상생활도 굉장히 불편해졌죠. 이런 것들이 다 코로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블루나 코로나 우울증이
코로나가 발생을 안 했다라면 이런 뭐 코로나 우울증이나 또 스트레스도 사실은 없었겠죠. 또 이런 뭐 코로나 블루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무기력증이 생기고 그래서 동굴처럼 이제 집안에서만 치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불안 증상이 악화돼 가지고 공황장애로 심각한 공황장애를 진행하신 분도 계시고 또 우울증이 악화돼서 자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갑작스러운 분노나 공격성을 나타내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증상들도 우울증하고 같은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네, 정부는 코로나 블루라는 질병 코드를 신설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블루가 질병 분류 코드로 적용이 된다면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질병군을 신설을 해서 따로 관리하는 방법은 그런 방안은 저는 뭐 당연히 찬성입니다. 치료하는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런 심리 방역을 하게 되면 진단을 획일화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훨씬 더 좋고요. 또 이제 국민 다수가 이렇게 질병이 있을 때 보험 적용을 하거나 보험 혜택을 받기에도 좋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울증하고 구분을 하는 거는 여러모로 저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전 국민이 겪는 재난은 현대 사회에서는 처음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병을 따로 관리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저는 이 재난에 대해서 트라우마 치료센터를 좀 이렇게 지역마다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좀 지금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모두가 이 코로나19 상황에 장기화에 대비를 좀 해야 할 텐데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코로나 블루로부터 좀 지킬 수 있는 대처법, 극복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지요? 저는 뭐 이렇게 대처법의 첫째는 일상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힘들수록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저녁에 수면 시간, 그리고 낮에 움직이는 활동 이런 것들을 규칙적이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치료에 가장 중요합니다. 밖에 나가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집안에서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명상 이런 것들도 일정 시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하루 30분이라도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명상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뭐 영화를 감상하거나 이런 취미 활동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소통인데요. 만나지 못하더라도 주변 사람들하고 자주 연락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소통을 못하면 사실 병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같이 본인 힘든 이야기도 나누고 또 서로 이렇게 힘든 분들 지지를 해보다 보면 본인도 어떤 기분이 나아지는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힘들다라면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되는데요.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거나 또는 뭐 정신과 의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과 박남춘 인천시장이 11일 간담회를 열고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논의합니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는 지난 6월 원격 수업으로 인해 미지급된 무상급식비 재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가량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교육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인천 이음카드 캐시와 인천 이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재난지원금 규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미사용한 무상급식비 예산 약 310억 원으로 인천시 교육청과 인천시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김포시가 걸포 3지구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이번 사업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김포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시민 설명회 영상을 본 후 오는 18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김포시청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김포시는 이번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받기 위해 당초 대면 시민설명회를 기획했으나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